이런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갑자기 부고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이름을 확인해 보니 누군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사진을 확인해 보니 몇 년 전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한 후배였습니다. 기억도 가물가물한 사람에게 왜 이런 소식을 전하는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무시하려니 무심하고 모진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가야 될지 가지 않아도 될지 물어보게 됩니다. 요즘 50대가 되면 임원직으로 승급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퇴직 이야기가 나오는 시대입니다. 자의가 아닌 타의로 퇴직을 하면 회사 생활의 압박감에서 해방감을 느끼는 것은 잠시, 불안한 미래로 인해 막막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번 들어오던 월 수입이 없어진 것을 감안하지 못한 채 과거와 같은 소비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 등의 리스크를 계산하지 못하면 힘든 노후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활비보다 경조사비에 많은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경조사비로 한 달 100만 원까지 나간 적도 있다고 하시는데요. 소득 없는 노후의 경조사는 은퇴 전에 비해서 훨씬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 5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 경조사가 제일 많은 시기입니다. 수입은 줄거나 없는데 자녀 결혼 등 가정의 대소사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결혼식, 장례식은 물론이고 개소식, 어떤 곳은 화환까지 한 건, 두 건 쌓이다 보면 10건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돈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경조사를 챙기다가 부부싸움까지 하는 집도 종종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받는 순간부터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당연히 축하해 줘야 되고 당연히 위로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몇 건씩 쌓이다 보면 이런 경조사비가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직접 찾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 돈은 3만 원이냐, 5만 원이냐, 10만 원이냐, 축하의 마음을 얼마로 표현해야 하는 걸까 갈등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급 호텔 같은 곳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하면 밥값을 포함해서 경조사비를 얼마를 해야 하는지 한참을 고민합니다. 지갑 사정은 인색해지고 더 넣자니 무리하는 것 같은 경조사비, 그리고 그 돈이 회수 가능한지까지 생각이 들면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그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40대 후반 미혼 사업가라고 밝히신 분은 혼자 살고 결혼 생각도 없는데 그동안 친구, 지인들한테 지출한 결혼, 돌, 장례식 등의 경조사비가 수백만 원은 되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에게는 생일날 전화 한 통, 카톡 하나 없고 자신은 결혼도 안 하고 당연히 돌잔치도 없고 자신의 장례식에 얼마를 내겠냐며 정말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냥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부담 없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기쁘고 슬픈 일에 마음껏 성의를 표시하면 됩니다. 기쁜 일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될 테니까요. 좋은 일은 함께 기뻐해주고 어려운 일의 슬픔은 함께 나누자는 상부상조의 경조사비. 마음이 중요한 건데 어느덧 경조사비가 부담이 되어버린 것 같아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대와 가치관이 변하면서 인맥 관리나 체면 유지 때문에 참석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간혹 고지서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결혼식, 장례식장에 사람이 없으면 사회생활을 잘 못했느니 인간관계가 형편없다느니 수군거리는 이상한 사회 분위기도 경조사비의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어떤 영업사원은 경조사에 참석하는 일이 영업의 일부라고 고충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각종 경조사에 지출한 비용을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은퇴자한테는 경조사비가 뿌린 대로 걷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목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지출을 하지만 사실 돌려받는 금액은 평생 내가 뿌린 돈의 반의 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친인척이 아닌 이해관계로 인해 부조를 했던 사람들은
은퇴 후 경조사를 알렸을 때 나 몰라라 하기 십상이고 알리기 애매한 경우가 많죠. 나름 힘들게 조의금이나 축의금을 냈는데 고맙단 전화는 고사하고 문자 하나 없는 경우에는 괜한 모멸감 등 만감이 교차합니다. 과거 직장에 있을 때 잘해준 후배들이 완전 쌩까버릴 때 마음속 서운한 감정은 어쩔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경조사에 참석하고 부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는 않는 법이죠. 퇴직 후 경비 일을 하고 있는 한 분은 퇴직 전에 선배님이 한 말이 생각난다고 하십니다. 퇴직 후 길을 가다가도 후배나 동료를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이 아는 체 하기 전엔 절대로 먼저 아는 체 하지 말아라 하는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당시엔 뭔 말인가 했는데 한 2년 지내보니 이해가 가더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인간관계는 회사를 나오면 끝이고 설령 이어진다 해도 무의미한 것 같다고 토로하십니다. 현직에서 물러난 후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상을 당했을 때 지금껏 지출했던 경조사비를 모두 회수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접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 자녀 결혼을 서두르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겁니다. 경기도 화성에 사는 김모 씨는 그동안 투자했던 것이 아깝지만 경조사에 대해선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친한 사람이 아니면 외면하고 자신의 경조사도 최대한 간소화하는 쪽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있었던 딸의 결혼을 친지와 친구 등 20여 명 정도만 불러 조촐하게 치렀다고 합니다. 김 씨는 노후의 경조사 문제로 고통받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려면 나부터 솔선수범해서 적게 주고 적게 받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싶다고 말하십니다. 누구나 이런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회 통념상 경조사를 외면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경조사 소식이 노후 은퇴자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단호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살아갈지는 개인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모두 다를 것입니다. 각 개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꼭 알고 지켜나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은퇴 후 중요한 것은 이런 지출에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 현역 때처럼 경조사를 챙길 순 없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체면과 관계 때문에 은퇴 전처럼 경조사를 챙긴다면 부부 갈등과 경제적 고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원칙을 세워 지출을 하고 그에 따른 인간관계도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연락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을 한번 줄여서 지워보시기 바랍니다. 몇 명 남지 않았다고 해서 인생을 잘못 살았다거나 사회생활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장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은퇴 후 휴대폰 연락처에서 회사 생활과 관련된 사람들을 빼면 몇 명 남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지 누구 잘못이거나 인생을 헛산 것이 아닙니다. 퇴직 후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관계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도 구분해야 하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은퇴 후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첫 번째는 다녔던 회사 사람입니다. 요즘은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습니다. 언제 인연이 끊길지도 모릅니다. 은퇴를 했으면 과거의 인연에 연연하지 마세요.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퇴직을 하고 나서 미래가 막막해지면 과거 속에 얽매여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같이 회사를 다녔던 후배나 동료들은 만나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나간 옛 이야기를 하고 또 해도 내가 헤쳐나가야 할 현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홀로 서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생각하고 미래를 계획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스스로 과거를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미래를 설계해 보세요. 어느 60대 초반에 은퇴하신 분은 은퇴 전부터 많은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고 바리스타도 공부하고 제과제빵 자격증까지 취득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거나 나이에서 막히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재취업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고 싶었던 기술을 배우며 자격증 준비를 해서 또 다른 직업에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많이 남은 인생입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도 많고 연금도 한 달에 300~400씩 나온다면 괜찮겠지만 그러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30에서 4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이긴 노후를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모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나를 버려야 합니다. 체면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든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퇴 후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두 번째는 동업하자는 사람입니다. 퇴직하고 나면 멋진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동업을 하자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불안한 미래로 답답하던 마음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으로 마음이 들뜹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기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동업자 사기입니다. 동업하자고 해놓고 투자금을 들고 바람처럼 사라지거나 횡령을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기는 사람의 간절함이나 불안함을 이용해 뒤통수 치는 것입니다. 간절하면 목표에 필요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이것도 지나치면 족쇄가 됩니다. 모자란 노후 자금을 어떻게라도 불려보고자 하는 마음을 이용한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60대 후반의 인생 선배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기 능력은 생각하지 못하고 귀가 얇은 사람이 무난한 노후 생활이 가능한 것조차 다 말아먹습니다. 그건 바로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60세 퇴직, 90세까지 산다고 한다면 가장 버려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욕심입니다. 은퇴 후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세 번째는 돈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퇴직을 하고 나면 어디서 들었는지 귀신같이 알고 연락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 자랑하면서 자기만 따라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꼬시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사치스러운 소비나 성급한 투자를 부추기는 사람도 피해야 합니다. 그렇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왜 내게까지 와서 권하는지 의심부터 해봐야 합니다. 좋은 것은 자기 가족에게 먼저 권하지 몇 년 만에 보는 나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들은 걸러내야 합니다. 이 친구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가족도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당하고 후회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 사기당하고 투자를 실패했다면 큰 돈 들여 좋은 경험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이 들어서 그런 경험은 삶에 치명적입니다.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이나 사업 기회를 빨리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가 잘 모르는 분야에 자영업으로 뛰어들면 상상하지도 못한 고통을 맛보실 수도 있습니다. 준비 안 된 창업은 폐업하는 그날까지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할지 모릅니다. 은퇴 후 자립교육을 도와주시는 한 강사분은 말씀하십니다. 참 재미있는 게 저희한테 교육을 받겠다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중에 은퇴 후 50에서 60대가 가장 많고 요즘은 40대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찾아오실 때는 이미 상황이 매우 악화된 상태로 찾아오세요. 주식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잘 모르는 분야의 투자로 퇴직금 다 말아먹고 이혼하고 마지막 희망으로 찾아오십니다. 어떤 분은 연매출 1000억 되는 회사 대표였던 분도 계시고 국세청 5급 공무원도 계시고 대기업 임원을 지낸 분도 계십니다. 자신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주식해서 서울에 20억대 아파트를 날렸다고 합니다. 그나마 은행에 조금 있던 돈까지 다 날리고 부인과 이혼하고
아이들과 인연 끊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되기 전에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좀 더 일찍 자신을 내려놓는 걸 배우시라고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퇴 자금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나름 열심히 살아왔지만 사실 그동안은 가정 꾸리고 자식들 키우고 집 사고 하느라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퇴직 후에는 진정한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남은 노년을 어떻게 보내면 진정으로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지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못다한 취미 활동을 하거나 사회생활 한다고 해보지 못했던 꿈에 도전해 보면서 약간의 돈이라도 직접 벌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는 것이 현명한 생각입니다. 퇴직 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더 나은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사람도 가려서 만나고 행동도 바뀌어야 합니다. 은퇴 후 인맥이나 체면 유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무분별한 경조사비에 드는 돈으로 오히려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경조사에 가서 후회하는 이유와 은퇴 후 만나면 안 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만나는 사람이 많다고 좋지만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도 가려서 사귀어야 합니다. 아무나 만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의 미래이며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나를 성장시키고 즐거움을 주지만 어떤 만남은 씁쓸함과 깊은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빨리 이별하세요. 나와 같은 꿈을 꾸고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 속에서 잠재되어 있던 나의 무한한 가치가 발휘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곧 내 인생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